중3 친구들 안녕하세요. 순서를 거꾸로 보실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는 화학 변화와 물리 변화를 구별해보고 화학 변화에 대한 깊은 내용들을 공부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는 화학 변화에 화학 변화에서 물질의 성질이 변하는 것은 입자 배열이 바뀌기 때문이라는 것을 공부했어요. 즉 원자의 배열이 바뀌어서 새로운 분자를 형성할 때 새로운 성질이 나타나고 이것이 바로 화학 변화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오늘은 화학 반응에는 몇 가지의 유형이 있는지 분류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화학 반응에는 네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런데 그 네 가지 유형은 입자 배열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네 가지로 분류하는 거예요. 자, 입자 배열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네 가지의 화학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각각 하나씩 알아볼까요? 먼저 첫 번째는 화합입니다. 화합은 두 종류의 물질이 반응하여 전혀 다른 새로운 한 종류의 물질을 만들어내는 화학 반응이에요. 그리고 이때 만들어진 물질은 바로 화합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입자 모형을 통해서 이 화학 반응을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해볼게요. 자, 서로 다른 물질은 A와 B가 있습니다. 이 A와 B 물질은 반응하기 전에 반응에 참여하는 물질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의 물질은 반응 물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A와 B가 반응에 참여하여 화학 변화가 일으킨 후에 A, B가 형성이 되었어요. 생성된 새로운 물질은 바로 생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즉, 화학 반응 결과 새롭게 만들어진 물질이죠. 자, 이렇게 두 개가 하나로 더해지는 것이 화합이라는 화학 반응인데요. 한번 예를 볼까요? 예전에 우리가 마그네슘 리본을 연소시키는 실험을 했었어요. 연소라는 것은 어떤 물질을 산소와 격렬하게 반응시켜서 빛과 열이 내게 하는 그런 화학 반응을 말하죠. 자, 마그네슘 그리고 산소가 바로 반응에 참여하는 물질인 반응 물질이 되겠네요. 그리고 연소 후에 만들어진 재와 같은 이 물질이 바로 생성 물질이 되죠. 자, 생성 물질은 지금 산화 마그네슘인데요. 산소와 마그네슘이 서로 입자가 결합을 한 모습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만들어진 산화 마그네슘은 화합물이 됩니다. 그리고 마그네슘의 성질도 아닌 산소의 성질도 아닌 전혀 새로운 성질을 갖게 되죠. 마그네슘은 식초와도 반응을 해서 거품이 났었죠. 그런데 산화 마그네슘은 식초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전혀 새로운 성질을 갖게 되었죠. 마그네슘은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는 금속이에요. 그래서 간이 그 전도계를 대면 삐 소리가 났었지만 산화 마그네슘은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소리가 나지 않는 것도 확인을 했었죠. 또 다른 예를 볼까요? 자, 나트륨 금속과 염소를 격렬하게 반응시키면 열과 빛이 나면서 흰색의 고체 물질인 염화나트륨이 형성이 돼요. 이것은 우리가 흔히 소금이라고 하는 물질이죠. 서로 다른 두 개를 결합시켜서 새로운 물질 하나를 만들었어요. 역시 화합 반응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염화나트륨은 나트륨의 성질도 아니고 염소의 성질도 아닌 전혀 새로운 성질을 가지게 되죠. 두 번째 화학 반응은 바로 분해예요. 이것은 화합이라는 화학 반응을 거꾸로 한 거랑 같은 반응인데요. 하나의 화합물을 둘 이상으로 쪼개는 과정을 말하죠. 자, 어떤 것이 그럴까요? 산화은이라는 검은색 고체 물질을 지금 연소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검은색 산화은을 불을 가열해서 연소를 시키면 은백색의 은이 나오고 그리고 산소 기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산소 기체는 꺼져가는 향토로 되었을 때 그 불씨가 잘 타오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체의 산소가 나왔음을 알 수 있어요. 자, 산화은은 산소와 은이
이렇게 입자 배열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화학 반응 결과 분해되어 은과 산소가 되니 전혀 새로운 입자 배열을 가지게 되었죠. 또 다른 예를 볼까요? 과산화수소는 우리가 소독약으로 많이 쓰는 물질이에요. 상처 부위에 이 과산화수소 용액을 뿌리면 그 주변에 거품이 막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것은 과산화수소가 물과 산소로 분해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 거품의 존재는 바로 산소 기체죠. 과산화수소는 분해가 되어 물과 산소로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자, 입자의 모습을 보면 전혀 새로운 분자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세 번째 반응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자리를 바꾸는 반응인데요. 먼저 실험을 볼게요. 질산은 수용액을 준비했어요. 질산은 수용액은 투명한 용액이에요. 2학년 때 여러분들 앙금 반응할 때 아마 앙금 실험을 할 때 해보았을 것 같아요. 자, 질산은 수용액을 준비하고 거기에 노란색의 구리선을 이렇게 베베 꼬아서 놓았어요. 자, 그랬더니 시간이 지난 후에 전혀 다른 형태의 반응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구리선은 점점 뭔가 두꺼워지는 듯한 느낌이 들더니 은백색의 은 결정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투명했던 질산은 수용액은 푸른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푸른색으로 바뀌는 것은 구리 양이온이 녹아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구리 양이온은 이 구리선에서 녹아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원래 질산은 수용액에 녹아있던 은 양이온은 금속 구리에 달라붙어서 이렇게 금속으로 결정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자리를 바꾸는 것을 우리가 시환이라고 하는데요.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의 일부가 다른 성분으로 바뀌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해요. 자, 설명이 어려우면 입자 모형을 볼까요? 네, 지금 반응 물질은 A, B와 C예요. 생성 물질은 C, B와 A죠. 자,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났을까요? C와 A가 자리를 바꾼 것이에요. 자리에 변화가 생겼죠. 이것을 치환이라고 얘기합니다. C는 새로운 형태의 분자가 되었어요. CB라는 화합물을 만들어냈죠. 원래 A는 AB라는 화합물이었는데 떨어져 나와서 이렇게 새로운 형태를 이루게 되었어요. 바로 이런 것을 우리가 치환이라고 합니다. 치환의 예를 다시 한번 볼까요? 질산은과 구리를 반응시켰을 때 구리와 은이 서로 자리를 바꿔요. 이렇게 자리를 바꿔서 질산구리와 은이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과정은 바로 치환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때 은과 구리가 자리를 바꾸죠? 둘 다 양이온이에요. 둘 다 수용액상에서 양이온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자리를 바꾼 것이에요. 마그네슘과 이산화탄소도 결합을 하면 산화 마그네슘과 탄소가 되는데요. 자, 누가 자리를 바꾼 거죠? 탄소와 마그네슘이 서로 자리를 바꾸게 됩니다. 둘 다 양이온이에요. 양이온끼리 서로 자리를 바꾸면 산화 마그네슘, 탄소로 새롭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반응은요. 복분해예요. 분해가 두 번 중복되었다는 뜻이죠. 복은 중복의 의미예요. 그래서 화합물이 두 개 이상 있을 때 그 화합물이 둘 다 분해가 되어서 쪼개져서 서로 짝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포크 댄스 할 때 서로 짝을 바꾸기도 하죠. 스포츠 댄스를 보면은 서로 같이 단체로 짝을 바꾸면서 춤을 추기도 하는데요. 바로 그런 현상이에요. 화합물 두 개가 있을 때 서로 성분의 일부를 맞바꾸는 거예요. 보통은 양이온 자리에 양이온이 서로 자리를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AB와 CD가 반응 물질로 존재하는 어떤 화학 반응에서 양이온의 위치가 서로 바뀌면서 새로운 물질이 형성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염화칼슘과 탄산나트륨이
있는데요. 두 물질이 반응을 해요. 그러면 자, 양이온인 칼슘과 양이온인 나트륨이 서로 자리를 바꿔요. 자리를 바꿔서 네, 칼슘은 탄산이온과 결합을 하고요. 나트륨은 염화이온과 결합을 해서 전혀 다른 물질인 탄산칼슘과 염화나트륨이 생성이 됩니다. 이것은 분해가 2번 일어나기 때문에 복분해 과정이죠. 자, 어느 정도 이해가 됐나요? 자, 화학 반응은 입자 배열 방식에 따라서 4가지로 나뉘어져요. 화합, 분해, 치환, 복분해. 여러분들 입자 모형을 보면서도 판단할 수 있을까요? 지금 서로 다른 2개를 화학 반응을 시켰더니 하나로 합쳐졌어요. 자, 이와 같은 모형이 나타나는 반응의 예를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세요. 정답은 수업 시간에 맞춰볼게요. 자, 2번째 문제예요. 물질이 화학 반응을 할 때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화학 반응은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화학 변화가 일어나면 성질이 바뀐다고 했었는데요. 그러면 성질이 바뀔 때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도 수업 시간에 같이 맞춰볼게요. 퀴즈에 답을 써서 여러분들 포스트잇에 붙여주세요. 자, 마지막 문제예요. 자, 다양한 화학 반응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화학 반응 유형으로 한번 분류를 해볼게요. 화합, 분해, 치환, 복분해. 여러분들이 알맞게 선을 연결해 보세요. 그러면 수업 시간에 답을 같이 맞춰볼게요. 수고했습니다.